안녕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외인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많이 독특한 주제로 다가갑니다. 현재의 KBO 수준과 얼마나 거품이 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가 일본 사회인 야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이 영상은 국가대표팀 기준이 아닌 1위 팀 즉 KBO 상위팀을 기준으로 용병 3명을 제외한 순수히 토종 선수들을 전력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일본 이상, 동급, 이하 3가지 투표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1600명이 될 정도로 많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투표 결과 생각보다 일본 사회인 야구 이하의 투표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말이 짧아질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 기준에서 용병을 제외한 이유는 일본 사야에는 용병이 없고 KBO가 수준이 낮아서 용병 AAAA에 달하는 수준급만 온다면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기 때문이다. 제 채널에 삼성 팬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는데 많이 나왔던 게 용병 3명 아니면 하나 말고 우리가 꼴등했을지 모른다. 용병만 잘 뽑아도 꼴등은 무조건 면하는 게 KBO고 LG처럼 토종 타자만 받쳐주면 리그 선두권도 노릴 수 있다. 이제 각설하고 주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일본 사야를 잘 모르겠지만 사회인 야구와 프로는 다르다. 감정 빼고 실력, 경험, 연습량, 능력 압도까지는 아니라도 상위권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본 사회인 야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먼저일 것이다. 일본은 도시대항 야구대회라는 아주 큰 사회인 야구 대회가 있다. 매우 많은 팀들이 참여하지만 여기서 구분을 지을게 생기게 된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동네 야구, 클럽팀 야구, 기업팀 이렇게 3개다. 일반 동네 야구는 한국에서 흔히 하는 사회인 야구와 같고 쉽게 생각하면 천하무적 야구단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클럽팀 야구는 은퇴한 선수들이나 드래프트 지명이 어려운 급의 선출들 한국에서 비슷한 걸 찾으면 최강야구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알려진 일본 사야는 기업팀이다. 수준에 대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댓글 2개가 있었다. 일본 사회인 야구는 한국 사회인 야구와 다르다. 연봉도 세게 받고 KBO 프로급. 손꼽는 대기업들이 NPB 구단 창단에 참여하지 못해서 돌리는 게 사야다. 댓글리는 일본 사야가 천하무적 야구단 수준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일본에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프로 2부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보통 아시안게임 때 한국 금메달의 유일한 변수라고 불리는 수준이다. 아시안게임 주축 선수들이 기업팀에서 차출해서 나오고 프로 지명을 받더라도 원하는 팀을 가기 위해서 혹은 하위 라운드인데 상위 라운드 지명을 위해서 재수하는 선수들이 꽤 있다. 프로 미지명 선수들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고 코시엔의 얼굴을 비춘 선수들도 있으며 게다가 NPB에서 데뷔하지만 벽을 느끼고 기업팀으로 입단을 해 30에서 60만 엔 하나로 간단하게 300에서 600만 원 월급을 받고 뛴다. 여기서 벽을 느낀 선수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KBO에서도 2군의 성적은 중상위로 괜찮은데 포텐을 터뜨리지 못해서 1군 올리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리지도 않아 나이가 30을 바라보거나 이상인 선수들 중 방출되는 선수들이 있고 NPB도 마찬가지다. 평생 야구만 하던 사람들이라 가족 부양이나 생계를 위해 기업팀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는데 NPB 2군 고인물이라도 성적이 괜찮았던 선수들은 KBO에서 타자면 우수하지는 못해도 특정 포지션에서 빈자리를 충분히 메워줄 수 있고 수비 기본기가 탄탄한 타입은 알짜배기 유틸리티도 가능하다. 투수는 선발의 경우 선발진이 탄탄한 팀이면 4선발은 안정적으로 돌 수 있고 선발진이 평범하거나 약팀이면 강력한 4선발이나 아쉬운 3선발은 가능하다. 물론 팀에 따라 3에서 4선발의 기준은 용병이 있을 때 얘기다. 중간 계투는 불펜 강팀은 스윙맨 근처의 롤을 약팀은 셋업맨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편이다. 그 정도급 때는 자원들이 생각보다 꽤 기업팀으로 빠지게 된다. 일본 사야는 프로에서 나가 떨어진 선수들만 데려와도 토종만으로도 뎁스가 생각보다 빨리 채워진다. 한국의 사회인 야구를 떠올려 만만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데 예선 2차 직행권을 가지고 있는 차출되는 팀들은 진짜 밥만 먹고 야구만 하는 프로들이라 봐도 무방하다. 일본은 사회인 야구라 쓰고 실업 야구라고 있는 곳이다. 한국과는 환경이나 인식이 완전 다르다고 보면 된다. 한국 프로야구가 일본 사회인 야구 이하의 투표가 많은 것은 WBC 대참사가 반 일본 사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반이라고 생각한다. 온전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동급의 표를 던진다. KBO를 너무 낮게 보지 않냐,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댓글이 있지만 이성적으로 소신있게 했다고 말하고 싶다. 2018 아시안게임 때 발랐다는 말이 있지만 바른 수준은 아니고 1라운드는 조금 수월하게 결승전은 빡빡하게 이겼다. 그것도 국가대표팀으로 아무리 미필드를 몇 명 꼈다지만 나름 구단별로 우수한 전력들을 뽑아서 나간 결과물이다. 2018 엠팍의 글인데 당시 일본 사야에 주목되는 선수가 MLB와 계약하면서 나오지 않았고 사야 선수들 중에서 NPB 드래프트 지명권 안쪽으로 들어온 선수는 관리 차원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다.
우리는 KBO 올스타 1.2에서 3군에 가까운 전력의 국가대표고 일본 엔트리도 풀전력은 아니었고 에이스급 몇이 빠지고도 결승전에 안타 겨우 4개 뽑고 쉽게 이기지는 못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결승전에 양현종이 6이닝 6K 무실점 덕에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절대로 수준이 떨어지거나 호락호락한 상대들이 아니다. 전 국가대표 전임 감독인 선동열도 국회의원한테 음해당했다. 국회의원이 금메달 따는 거 쉬운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희대의 망언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만만한 줄 알지만 사야 선수가 MLB 계약 때문에 안 나오게 되고 이미 안정적인 지명권 선수들 중 빠진 선수가 전부 나왔으면 까딱해서 큰일 날 뻔할 정도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일본 사야다. 2차 예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KBO 1군에서 볼 법한 수비가 나온다. 기업팀 1선발들은 AAAA라는 NPB 프로 진입을 노리기에 150km 이상의 공들을 넘나들며 무리 없이 던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155 근처를 자주 찍으면 저기서도 S급 매물이긴 하다. 구속만 보더라도 선발로 150km를 아무렇게나 찍는 건 후반기 투구폼을 바꾸고 평속 148에서 149를 형성하는 곽빈과 명실상부 KBO 역사상 최고 강속구 안우진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일본 사회인 야구팀과 KBO 1위에 해당하는 SSG, 키움이면 용병 없이 풀리그 돌리면 엄대엄으로 중간 정도 가능하다고 본 이유다. 둘 다 용병 의존도가 별로 높지 않다는데 꽤나 되는 편이다. SSG는 확실한 선발자원 폰트에 후반기에 왔지만 엄청난 퍼포먼스 몰이만도. 키움은 요키시라는 확실한 S급 선발카드에 푸이그까지 이 선수들 제외하고 풀리그 시 딱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싶다. 완벽히 뇌피셜 수준은 아닌 게 SSG 랜더스 갤러리 질문에 올해 3월 14일 사야도 수준이 세냐는 글이 있었고 대부분 세다. 실업팀이다. 전 시즌 우승팀인데도 걔들이랑 리그전에도 우승 장담 못한다고 한다. 용병을 포함해서 리그전 하면 우승권을 다투지만 용병 떼면 우승권이라 멀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의미도 된다. LG 트윈스도 3위로 높은 등수였지만 풀리그 돌리면 중위권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2 100이닝 이상은 5명인데 확실한 선발 카드는 켈리, 플러코뿐이다. 김윤식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확실한 선발 카드 급은 아직 아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저희 팀 NC도 저기서 리그 돌리면 반타작 안 나옵니다. 구창모가 던지고 내려가서 김시훈 이용찬이 경기를 끝냈다 치고 다음날 누가 선발을 뛸 건가. 3-4경기 로또로 버리다가 구창모 등판 때 다시 비비는 정도다. 외인 야수 한 자리 투수 2자리를 빼면 생기게 되는 현실이다. 이걸 보고 타팀 팬분들 중에서 우리 팀도 이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KBO가 외인 듀오가 1, 2선발을 안정적으로 꿰차면서 돌아가야 리그를 온전하게 치룰 수 있는 기형적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토종들로 5이닝 이상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투수가 각 팀별로 모자른 실정인 건 부정할 수 없다. 3선발은커녕 당장 1, 2선발인 원투펀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팀이 대다수다. 지금 KBO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묻고 싶다. KBO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라고 아무리 호주의 트리플 A 출신 한두 명과 더블 A 출신들이 섞여 있다지만 물론 호주전만큼은 감독의 문제로 진 게 맞지만 결국 졌다. 단기전이지만 호주 대표팀이 일본 사야 기업팀에게 개발렸다. 사야팀이 에이스를 빼지 않고 진심 모드로 갔는데 호주가 숨도 못 쉬고 뚝배기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겨우 한 경기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7대1에 이어 15대3으로 다시 한번 개박살이 났다. 위 사진은 5회의 중간에 12대1이 된 사진이다. 호주가 한국을 이겼고 호주를 일본 사야가 이겼으니 일본 사야가 KBO보다 앞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다. 일본 사야는 정말로 높은 수준의 리그라고 말하고 싶다. 질롱 코리아의 각 팀 코어 유망주와 2군 여포들도 데리고 갔고 시청자분께서 과장 좀 보태서 1.8군 올스타급이라 합니다. 한 구단으로 따지면 1.6에서 1.8군 느낌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승률이 4할대가 아니라 3할대다. 창설 14년 밖에 안 된 호주리그도 정복하려면 KBO 한 구단이 1.5군은 데려가야 성립된다는 말이다. 호주리그에는 13만 호주달러 샐러리 캡이 있는데 하나로 1억 2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 리그가 40경기 진행이 되고 KBO 144경기로 환산시 곱하기 3.6을 하면 4.1억 원 가량이 나오게 된다. 물론 마이너 선수나 대만 선수가 알바 차원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ABL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구단에 1.5군 전력이 필요한 것 치고는 제한되는 샐러리 캡이 턱없이 낮은지 KBO 연봉이 많이 높은지 모르겠다. 현 KBO 1.5군급이면 최소 20억 원 잡힐 것이다. 그 더블 A도 차출하고 호주리그 올스타가 그저 일본 사회인 야구팀들에게 개박살로 깨지고 다녔다. 용병을 제외하면 약팀이라 분류되는 웬만한 구단들은 일본 사야와 1군 정예로 풀리그 돌려도 빡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사야팀이 KBO 2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도 반론하자면 2018년 1.7군 급으로 사야팀과 붙었다가 숨을 못 쉬었다.
1군에 가끔 얼굴을 올리는 선수와 경찰청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경찰청은 2군에서 잘하거나 1군 선수 출신들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저 당시 엔트리가 1.5군은 무리가 있지만 1.7군은 된다. 20살 MPB 1군도 아니고 사회인 야구 선발한테 7이닝 동안 겨우 안타 2개를 뽑고 13삼진을 당했다. 20세 투수가 내려가고 겨우 점수를 쫓아가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다른 팀과 붙었을 때 17삼진 완투승을 당했다. 일본 사야가 KBO 2군급이라는 건 낭설이란 것이다. 사진에 나오는 선수는 사회인 야구가 아니라 아래 단계의 독립리그에서 뛰는 파이어볼러 마무리 투수다. 실제로 경기에서 던지는 공이고 150km의 제구도 꽤 좋다. 선수가 직접 올린 영상이고 하나 이글스 2군과의 경기에서 1이닝 2K를 하며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했다. 참고로 이 경기는 하나 2군이 3대2로 이겼다고 한다. 불펜 투구도 아주 시원시원하다. 이 정도면 KBO 1군 필승조는 몰라도 추격조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KBO를 감정적으로 과소평가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KBO를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한 적 없고 이게 객관적인 현주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대가 아니라 토종 선수들로 각 구단이 사야 평균 수준이 되는가? 아마 반타작하면서 비슷하게 가는 건 SSG와 키움 정도일 것이다. 팀에 우수한 용병이 있더라도 일선발을 확실하게 가능한 투수 현재는 안우진과 김광현 밖에 없다고 본다. 플러스 알파로 고영표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일본 사야팀과 풀리그에서 최소 반 이상 우위를 점하려면 이런 투수들이 최소 1명 이상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KBO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내고 간 알칸타라, 수아레즈도 MPB 1군에서는 선발을 못 돌고 뛰고 싶으면 불펜으로 가야 한다. 선발을 돌려면 거의 2군에서는 잘 돌지 몰라도 2군급에 가깝다는 얘기다. 그런데 MPB 2군에서 준수하게 이닝 먹방한 선수들이 30살이 넘어 방출되어 선수생활 연장 혹은 가족 부양으로 가는 게 실업팀이다. 사야 2에서 3선발들도 KBO 어중간한 선발들보다 잘한다는 얘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KBO의 현주소다. 솔직히 선진야구를 받아들이는데 느린 현장이나 사무국 잘못도 있지만 인프라가 작은 탓이 가장 클 것이다. MPB가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서 나온 선수들도 발전 속도에 못 따라간 거지 옛날보다 실력이 좋다. 일본 사야는 MPB에서 나온 선수들을 많지 않지만 영입해도 뎁스가 자동으로 조금씩 두터워지고 수준이 향상되어 간다. 그런 선수들이 프로 경력이 꽤 있거나 연차가 차야 45만엔 이상을 받는다. KBO에서 S급 이상의 최고의 선수들이 예전에는 더 좋은 대우와 높은 곳에서 성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거품이 얼마나 심하냐면 실력은 AA인데 AAAA급에 근접할 정도로 돈을 줘버리니 일본? 안 까고 말지. 미국? 마이너 계약 안 까고 만다. 당연히 프로리그의 그 바늘 구멍을 뚫고 프로가 되었으니 고액 연봉을 받는 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시장의 거품 수준도 거품 샤워를 해도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다. 굳이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건 KBO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1.6에서 1.8군으로 호주리그 질롱코리아에 끌고 가서 승률이 박살나고 막상 토종만으로 상대하면 일본 사야보다 잘하냐? 그것도 아니다. 리그는 도태되어 가고 퇴보하는데 거품은 나날이 심해지는 KBO 더 나아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아프다. 다음 영상은 KBO가 언제부터 거품이 시작했고 검은 돈 즉 뒷돈이 오가면서 이면 계약을 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